2024년 11월의 어느 오후, 복례동 골목 깊숙이 자리한 은혜약국의 낡은 간판이 마지막으로 햇살을 받고 있었다. 50년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이 작은 약국은 오늘을 끝으로 영원히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약국 안에서는 78살의 정은숙 약사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하얀 가운 위로 흘러내린 그녀의 은발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선반마다 가지런히 놓인 약병들 사이로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오랜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듯 하나하나 쓰다듬는 그 손길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는 하나둘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구부정한 등을 한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아이를 업은 중년 여인. 그들은 모두 50년 세월 동안 이 약국의 문을 두드려온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65의 김복순 할머니였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30년 넘게 쌓인 정이 묻어났다. 정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평화로웠다. 나이가 나이인거려. 이제는 쉬어야죠. 약국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있었다. 50년 동안 수많은 처방전과 서류들을 보관해온 그 서랍장은 이제 주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다. 정은숙은 마지막으로 그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빛바랜 영수증들, 노란 메모지들, 그리고 수백 개의 처방전 봉투들. 그녀의 손이 한 봉투 위에서 멈췄다. 1987년 3월이라는 날짜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봉투를 집어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그녀는 황급히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넣었다. 약사님! 약국 문이 활짝 열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 40대 중반의 박민호, 50대 초반의 이정희, 60간 넘긴 최동식. 모두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정은숙의 손길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민호의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은숙은 그저 손을 저으며 겸연쩍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해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약국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실내를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정은숙의 하얀 가운이 마치 후광처럼 빛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약국을 둘러보았다. 닳고 다른 조제대, 세월의 때가 묻은 약장, 수없이 밟혀 반질반질해진 바닥.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정은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대신 깊고 단단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무게감이 그 짧은 인사말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약국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곧 작은 울음의 물결이 되어 퍼져나갔다. 그날 저녁 은혜약국의 불이 꺼졌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켜져 있던 그 불빛이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어둠 속에서 곧 밝혀질 빛이 그들 모두의 가슴을 환하게 밝힐 거라는 것을. 약국 문이 닫힌 후에도 몇몇 사람들은 그 앞을 떠나지 못했다. 그들은 어두워진 약국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각자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던 정은숙의 모습이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욱 고요해졌다. 하지만 은혜약국 앞만은 유독 긴 여운이 맴돌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듯이. 이틀 후, 약국 건물의 새 주인이 나타났다. 35살의 강지훈. 이 지역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려는 젊은 사업가였다. 그는 오래된 약국을 현대적인 카페로 탈바꿈시킬 계획이었다. 와, 정말 오래됐네요. 강지훈은 약국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낡았지만 정갈한 인테리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가구들. 그는 이 모든 것이 카페의 빈티지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다. 특히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건 그대로 써야겠어. 서랍장을 옮기려던 그의 손이 멈췄다. 맨 아래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삐져나와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에 그 서랍을 열어본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서랍 안에는 수백 개의 처방전 봉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봉투 하나를 꺼내 든 그는 그 위에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희미하지만 또렷한 필체로 쓰인 메모였다. 1987년 3월 15일. 김영자. 당뇨약 3개월분. 자비 진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강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자비 진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다른 봉투들을 뒤져본 그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거의 모든 봉투에 비슷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95년 8월. 박철수. 고혈압약 6개월분. 무료 제공. 완쾌하시길. 2003년 2월. 최순희. 관절염약 1년분. 돈 걱정 마시고 드세요. 2010년 5월. 이동구. 심장약 3개월분. 이제 큰 병원 가세요. 봉투는 대략 300개가 넘었다. 모두 다른 이름, 다른 날짜, 다른 병명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무료로 혹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제공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오지 마세요라는 문구. 강지훈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대체. 그의 손에는 여전히 봉투들이 쥐어져 있었다. 각각의 봉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가족의 고통을, 그리고 한 약사의 숨겨진 선행을 담고 있었다. 강지훈은 봉투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어떤 봉투에는 새아이 엄마, 남편, 사망, 생활고라는 짧은 메모가, 어떤 봉투에는 독거노인, 자식 없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봉투들을 비췄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빛이 스며들자 마치 오래된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듯했다. 강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의 봉투를, 그 위에 적힌 메모를, 그리고 서랍장 전체를.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문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친 사랑의 기록이었다.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묵묵히 실천해온 나눔의 역사였다. 강지훈은 동네 이장인 60대의 윤성호를 찾아갔다. 윤성호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토박이었다. 그에게 봉투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윤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정말 은혜약국에서 나온 거요? 윤성호의 떨리는 손이 휴대전화 화면을 만졌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들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 약사님이 이런 일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강지훈은 그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성호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정 약사님 신세 안 진 사람이 없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윤성호는 사진 속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갔다. 김영자는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키우던 과부였다. 박철수는 산재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 가장이었다. 최순희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혼자 돌보던 할머니였다. 이름 하나하나가 이 동네의 아픔이었고 그 아픔을 어루만진 것이 정은숙이었다. 모임을 소집해야겠소. 윤성호의 말에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다. 이 동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그리고 함께 감사해야 할 이야기였다. 그날 밤, 윤성호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전화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한 통화가 끝나면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은혜약국의 비밀이, 정은숙의 숨겨진 선행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흘 후, 복례동 마을에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회관 앞쪽에는 강지훈이 가져온 처방전 봉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50대 중반의 이정희가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봉투에는 1998년이라는 날짜와 함께 이정희, 유방암 수술 후 약값, 전액 무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 약값이 너무 비싸서 절망했었어요. 이정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정 약사님이 그러셨어요. 아직 어린 자식들이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라고. 전 그냥 약값을 깎아주신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완전히 공짜로 주신 줄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다. 65의 김복수는 남편의 심장병 약을 1년 넘게 무료로 받았다고 했다. 40대의 박민호는 어렸을 적 천식 약을 공짜로 받아 먹었다고 회상했다. 70을 넘긴 최동식은 당뇨약을 15년간 무료로 처방받았다고 고백했다. 윤성우 이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장부가 들려 있었다. 밤새 정리한 자료였다. 여러분, 제가 대략 계산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회관은 더욱 조용해졌다. 315명입니다. 지난 50년간 정은숙 약사님께 무료로 혹은 헐값으로 약을 받은 사람이 이 동네에만 315명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윤성우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한 사람당 평균 6개월에서 2년, 길게는 15년까지 약을 받았다. 약값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었다. 총액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윤성호가 봉투 하나를 들어 올렸다. 정 약사님은 이 모든 걸 비밀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라고 쓰신 이유를 아십니까? 약을 받은 사람들이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회관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다. 50년 세월의 무게가 한 사람의 숨겨진 사랑이 마침내 사람들의 가슴을 무너뜨린 것이다. 60대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40대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젊은 청년들조차 눈시울을 붉혔다. 강지훈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카페를 열려고 약국을 인수한 사업자일 뿐이죠. 하지만 이 봉투들을 보는 순간 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국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정은숙 약사님은 50년 동안 이 동네의 불빛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가난한 이들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죠. 회관 뒤쪽에서 한 청년이 손을 들었다. 30대 초반의 송재현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2005년 송기철. 간경화 말기 약값 전액 무료. 송재현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어요. 정 약사님은 천사라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진작 무너졌을 거라고. 그런데 전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이, 부모의 이름이, 조부모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찾아 나섰다. 회관은 조용한 울음소리와 감사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각자가 자신의 봉투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정희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은숙이 50년 동안 숨겨온 사랑을 이제는 그들이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해야 했다. 정 약사님께 제대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윤성우의 제안에 회관은 다시 한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손을 잡았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외쳤다. 감사합니다. 정은숙 선생님. 그 외침은 회관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복례동의 밤은 그렇게 눈물과 감사로 물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모두의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다. 이정희와 박민호가 중심이 되어 감사위원회를 꾸렸다. 먼저 정 약사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정희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성우가 자료를 펼쳤다. 정 약사님은 현재 혼자 사십니다. 자식이 없으시고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약국 수익으로 근근히 생활하셨는데 최근 몇 년은 거의 적자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50년 동안 남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이 정작 자신은 어렵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가 모금을 해야 합니다. 그분께 제대로 된 노후를 드려야 해요. 하지만 이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정 약사님은 돈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침묵했다. 이정희의 말이 맞았다.
50년 동안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돈을 받을 리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송재현이 입을 열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보답하는 방법을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수많은 의견이 오갔고 논쟁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목표는 하나였다. 정은숙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새벽 2시, 마침내 계획이 완성되었다. 이정희가 회의록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렇게 하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팀은 기록팀이었다. 60대의 서예가 한문수가 책임을 맡았다. 그들은 315개의 모든 봉투를 하나하나 스캔하고 그 내용을 정리했다. 각 사람의 이야기를, 받은 도움을, 그리고 그때의 감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었다. 두 번째 팀은 증언팀이었다. 50대의 전직 기자 남국민이 이끌었다. 그들은 약을 받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터뷰했다. 각자의 사연을, 정은숙과의 추억을, 그리고 그녀가 준 희망을 영상과 글로 담았다. 김복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남편이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전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약값이 한 달에 5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정 약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남편분이 건강해야 할머니도 행복하잖아요. 약값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1년 넘게 그렇게 약을 받았어요. 최동석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쓰다듬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당뇨약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주시니까 전 그냥 그런 줄 알았죠.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정말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세 번째 팀은 실행팀이었다. 40대의 이벤트 기획자 장미선이 맡았다. 그들은 디데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 장소 섭외, 진행 순서, 물품 준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나흘째 되는 날, 강지훈이 회관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뭡니까? 윤성우의 질문에 강지훈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다. 제가 계약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1,000만 원이에요. 이걸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전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정 약사님께 직접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알게 된 순간 전 이미 그분께 빚진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희망을 얻었으니까요. 이정희가 강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다.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봉투들은 모두 아름다운 앨범으로 제작되었다. 315명의 증언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편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이 도착했다. 와. 포장을 뜯은 박민호가 감탄했다. 315개의 작은 등불이었다. 각 등불에는 약을 받았던 사람의 이름과 짧은 감사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등불은 모두 따뜻한 주황빛을 냈다. 마치 정은숙의 약국에서 50년간 켜져 있던 그 불빛처럼. 이정희가 등불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위에는 이정희, 1998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윤성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정은숙을 그곳으로 모시는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따스한 햇살이 복례동을 비추고 있었다. 정은숙은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은퇴 후의 일상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지난 50년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이정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예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정희의 밝은 미소에 정은숙도 따라 웃었다. 어머, 정희 씨. 어쩐 일이에요? 선생님을 초대하러 왔어요. 이정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초대장을 꺼냈다. 아이보리색 고급 용지에 손글씨로 정성껏 쓴 초대장이었다. 정은숙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밤. 오늘 저녁 7시, 복례동 마을회관에서. 이게 무슨... 정은숙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이정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꼭 오셔야 해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정희의 간곡한 눈빛에 정은숙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볼게요. 오후 6시, 정은숙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택시에서 내린 정은숙은 마을회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회관은 온통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입구에는 정은숙 약사님을 위한 감사의 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윤성우 이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뒤로 이정희, 박민호, 송재현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은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성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실 겁니다. 회관 문이 열렸다. 순간 정은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회관 안은 수백 개의 등불로 가득했다. 각 등불은 따뜻한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등불 사이로 사람들이 서 있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이건 정은숙의 입술이 떨렸다. 이정희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앞으로 이끌었다. 사람들 사이로 길이 열렸다. 정은숙은 천천히 그 길을 걸었다. 양옆의 사람들은 모두 손에 등불을 들고 있었다. 그 등불들이 그녀의 길을 밝혀주었다. 무대 앞에 도착한 정은숙은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보았다. 거기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의 정은숙. 그 옆에는 은혜약국 개업 1974년 5월 3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윤성호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정은숙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는 선생님께 약을 받았던 315명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오래된 처방전 봉투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하나하나의 봉투가 클로즈업되며 그 위에 적힌 메모가 선명하게 보였다. 무료 제공, 자비 진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정은숙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떻게? 이정희가 무대로 올라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처방전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이거 기억하세요? 1998년,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난 후였어요. 이정희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 선생님이 제게 주신 건 약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살아갈 이유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전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박민호가 그 다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전 어렸을 때 천식이 심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저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10년 동안 제게 무료로 약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송재현이 세 번째로 나왔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 약사님은 천사라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우리의 천사였습니다. 한 명씩 무대로 올라왔다. 젊은이도, 중년도, 노인도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정은숙이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각자의 증언은 짧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정은숙의 50년을 증명했다. 정은숙은 그저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닫지 않았다. 50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김복순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정은숙과 거의 같은 나이였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이기도 했다. 은숙아. 김복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정은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항상 그랬어. 남 걱정만 하고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았지. 5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린 이제야 알았어. 김복순이 정은숙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다. 두 노인의 포옹은 길고 따뜻했다. 회관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김복순과의 포옹을 끝낸 정은숙은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윤성호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의자로 안내했다. 무대 중앙에 놓인 편안한 의자. 정은숙은 그곳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선생님. 이정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정은숙은 고개를 들었다. 이정희는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등불에는 이정희,
1998년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등불은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제가 이 등불을 앞으로 나아가며 다른 이들도 뒤를 따를 겁니다. 이정희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등불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따뜻한 주황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 순간 박민호가 일어났다. 그의 손에도 등불이 있었다. 1990년 박민호 선생님 덕분에 숨쉬며 살아갑니다. 박민호가 자신의 등불을 이정희 옆에 놓았다. 두 개의 등불이 나란히 빛났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등불이 이어졌다. 송재현, 김복순, 최동석,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의 등불을 앞으로 가져왔다. 2003년 최순희,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1987년 김영자, 새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2010년 이동구, 선생님은 제 심장을 살려주셨습니다. 등불은 계속해서 놓였다. 10개, 20개, 50개. 무대 앞이 등불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각 등불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가족의 구원을, 한 생명의 연장을 의미했다. 정은숙은 그 광경을 보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100개째 등불이 놓였을 때 회관 안은 이미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200개, 300개, 마침내 315번째 등불이 놓였다. 무대 전체가 등불의 바다가 되었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회관에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정은숙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등불들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등불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각 등불에 새겨진 이름들, 그녀가 기억하는 이름들, 밤늦게까지 약을 지어주었던 그 사람, 돈이 없어 울먹이던 그 사람, 감사하다며 고개 숙이던 그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은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50년의 세월이 이 등불들 속에 담겨 있었다. 그녀가 잊고 있던 얼굴들, 흐릿해진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이 빛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윤성호가 무대로 올라와 정은숙 옆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이 등불 하나하나가 선생님의 사랑입니다. 50년 동안 선생님이 밝혀온 빛입니다. 정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실 거죠? 이정희가 정은숙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선생님,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5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회관의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천둥처럼 회관을 울렸다. 정은숙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박수가 잦아들자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315명의 증언을 편집한 다큐멘터리였다. 화면에는 한 명씩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정 약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제게 약만 주신 게 아니라 삶의 의지를 주셨어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상은 2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시간 내내 회관은 침묵에 잠겼다. 오직 영상 속 목소리와 이따금 들리는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웠다. 정은숙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았다. 25살, 막 약사 면허를 딴 그녀. 가난한 동네에 약국을 연 이유는 단순했다. 돈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금씩 깎아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예 공짜로 주게 되었다.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처음에는 말렸다. 그렇게 하면 약국이 망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도 아내의 뜻을 따랐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다. 약국은 늘 적자였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적어도 정은숙은 그렇게 믿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은숙은 혼자가 되었다. 더 외로웠고 더 힘들었다. 하지만 약국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였다. 영상이 끝나자 강지훈이 무대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액자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이것은 315명 모두의 서명입니다. 액자 안에는 빼곡하게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금빛 글씨로 쓰인 문구가 있었다. 정은수 선생님, 당신은 우리의 빛이었습니다. 50년간 당신이 밝혀온 그 빛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정은숙은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315개의 이름.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그녀에게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다. 액자를 품에 안은 정은숙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약사였을 뿐이에요. 회관은 조용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가난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전 맹세했어요. 커서 약사가 되어 돈이 없어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고. 정은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약국을 열었을 때 전 매일 어머니를 닮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해서 약을 못 사는 사람들, 아파도 참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도왔을 뿐입니다. 이정희가 조용히 물었다. 왜 비밀로 하셨어요? 정은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마세요라고 썼습니다. 마치 완치되어 약이 필요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떠날 수 있도록. 회관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은숙은 계속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죠. 약국은 적자였고 전 늘 빚에 쪼들렸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등불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사가, 나아진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50년을. 박민호가 일어났다. 선생님,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는데. 정은숙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송재현이 앞으로 나왔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50년을 그렇게 사시면서. 정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제 인생이 의미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회관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 박수는 달랐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담긴 박수였다. 윤성호가 무대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사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준비물이 있습니다. 정은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윤성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315명이 모은 돈입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모았어요. 정은숙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안 돼요. 전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가 나섰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은혜 장학재단. 가난한 학생들이 약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에요. 정은숙의 눈이 커졌다. 제 이름으로요? 네.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선생님 같은 약사가 나올 수 있도록. 박민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년 기금을 모을 겁니다. 선생님이 50년 동안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할 거예요. 정은숙은 말을 잃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는 300명이 함께 나눠지는 순간이었다. 김복순이 정은숙의 손을 잡았다. 은숙아, 이제 그만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가 있잖아. 정은숙은 김복순을 끌어안았다. 두 노인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회관의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구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포옹을 끝낸 정은숙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띄워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단단했다. 제가 여러분께 준 것보다 제가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50년 동안 여러분은 제 삶의 이유였어요. 여러분이 있어 전 외롭지 않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정은숙은 등불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 빛들이 이제는 세상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회관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박수는 5분 넘게 이어졌다. 정은숙은 그 박수 속에서 자신의 일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회관 한쪽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기억의 회랑이라 이름 붙여진 그곳에는 50년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은혜약국의 사진들이 연대순으로 걸려 있었다. 1974년 개업 당시의 사진. 25살의 정은숙이 하얀 가운을 입고 약국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남편 김태호가 서 있었다. 둘 다 너무나 젊고 희망에 차 있었다. 1980년대 사진들.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당시만 해도 복례동은 더 가난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다. 정은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희망이었다. 1990년대 사진들. 중년이 된 정은숙. 약간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남편 김태호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항상 아내 옆에서 묵묵히 일했다. 2000년대 사진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사진들이었다. 정은숙의 표정은 이전보다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환자들을 향해 뻗어 있었다. 2010년대 사진들. 노년에 접어든 정은숙. 은발이 눈에 띄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마지막 사진은 2024년 폐업 당일의 모습이었다. 약국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정은숙의 뒷모습. 정은숙은 천천히 그 사진들을 따라 걸었다. 각 사진은 그녀의 기억을 깨웠다. 저 날은 태풍이 왔었지. 저 때는 독감이 유행했었어.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6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은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눈이 커졌다. 영철이?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상우. 어렸을 때 이름은 정영철이었다. 정은숙은 그를 기억했다. 1985년 8살 소년. 심한 아토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던 아이.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잊겠어요. 정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상호는 팔을 걷어 올렸다. 깨끗한 피부가 드러났다. 선생님이 3년 동안 무료로 약을 주셨죠. 덕분에 나았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정은숙은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부드럽게.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정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저 지금 제약회사에서 일합니다. 피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원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은숙은 그를 꼭 안아주었다. 40년 전의 그 작은 소년이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다가온 것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정은숙은 그녀도 기억했다. 1995년 25살 미혼모였던 그녀. 선생님,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아가는 잘 있어? 여성이 미소 지었다. 네. 이제 30살이 됐어요. 의사예요.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은숙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도왔던 아이가 이제는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다. 한 명씩 사람들이 다가왔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정은숙이 도왔던 그때의 그들과 지금의 그들. 시간은 흘렀지만 감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회랑 끝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다. 315개의 봉투를 하나하나 스캔해서 만든 대형 앨범이었다. 이정희가 그 앨범을 펼쳤다.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의 50년입니다. 우리는 이 앨범을 국립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에요. 후세 사람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은숙은 앨범을 천천히 넘겼다. 각 페이지마다 하나의 봉투,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각 봉투를 쓰다듬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지듯.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구나. 정은숙은 중얼거렸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 이런 거대한 역사가 되었다. 박민호가 앨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새로운 문구가 쓰여 있었다. 정은숙 약사, 1949. 50년간 복례동의 빛이었던 사람. 315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천 명의 마음을 치유한 사람. 그녀의 사랑은 이제 역사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정은숙은 그 문구를 읽고 또 읽었다. 자신의 일생의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했다. 그녀의 일생은 정말로 사랑이었다. 윤성호가 다가왔다. 선생님, 내일부터 이 전시회를 구청에서 열 예정입니다. 일주일 동안요.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정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회랑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정은숙은 그들을 둘러보았다. 젊은이도, 중년도, 노인도, 모두가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정은숙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였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자신의 일생이 의미 있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일주일 후, 복례동 구청 로비는 인파로 북적였다. 은혜약국 50년, 사랑의 기록전이라는 타이틀의 전시회였다. 지역 언론은 물론 전국 방송사들까지 취재를 나왔다. 정은숙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시장 입구에는 정은숙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78살의 그녀가 온화하게 미소 짓는 모습. 그 아래에는 간단한 소개문이 있었다. 정은숙, 1949년생. 약사. 50년간 복례동에서 은혜약국을 운영하며 315명에게 무료 혹은 헐값으로 약을 제공. 총액 추정 3억 원 상당. 모든 선행을 비밀로 하며 살아옴. 방문객들은 전시물을 보며 연신 감탄했다. 처방전 봉투들, 증언 영상들, 사진들. 각각의 전시물이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한 중년 여성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봉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각 봉투에 적힌 메모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망이었다. 전시장 한쪽에는 방명록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상을 적었다. 감동받았습니다. 존경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고 방명록은 금세 가득 찼다. 정은숙은 매일 전시장을 찾았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특히 젊은 약학대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22살의 약대생 김지수가 정은숙의 손을 잡았다. 정은숙은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환자를 사람으로 봐주면 돼. 돈이 아니라 생명으로. 김지수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다. 옆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정은숙은 교과서였고, 롤모델이었고, 희망이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구청장이 직접 나와 정은숙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자리였다. 로비는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다. 복례동 주민들은 물론 전시회를 보고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모여들었다. 정은숙 약사님, 60대의 구청장 안중호가 단상에 올랐다. 선생님은 50년 동안 이 지역의 빛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은 315명의 생명을 구했고 수천 명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생님께 작은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안중호가 공로패를 꺼냈다. 묵직한 크리스털 패였다. 거기에는 금빛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정은숙 약사, 사랑의 실천자, 50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정은숙은 두 손으로 공로패를 받았다. 그 무게가 50년의 무게만큼 묵직하게 느껴졌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번에도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정은숙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패는 제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복례동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함께 살아온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5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웃음이, 여러분의 회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정은숙의 말에 또다시 박수가 이어졌다. 이정희가 무대로 올라왔다. 선생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은혜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첫 해 장학생은 5명입니다. 모두 약대 진학을 희망하는 가난한 학생들이에요. 정은숙의 눈이 커졌다. 벌써요? 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박민호가 나섰다. 선생님께서 폐업하신 은혜약국 건물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곳을 은혜건강센터로 만들 예정이에요. 무료 건강검진과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요. 송재현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 센터의 명예 원장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정은숙은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50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은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성우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정은숙은 그 소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50년의 사랑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질 것이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정은숙은 옛 은혜약국을 찾았다. 공사가 한창이었다. 낡은 약국이 새로운 건강센터로 변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판만은 그대로였다. 은혜라는 2글자, 50년을 지켜온 그 이름. 정은숙은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50년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석 달 후, 은혜건강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소식 날, 다시 한번 복례동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센터 입구에는 정은숙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약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 그 아래에는 명판이 있었다. 정은숙, 1949. 사랑을 실천한 사람. 개소식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복례동 주민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전시회를 보고 감동받은 이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이들, 모두가 정은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센터 내부는 따뜻하고 현대적이었다. 1층에는 무료 건강검진실, 상담실, 약국이 있었다. 2층에는 교육실과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든 공간이 밝고 깨끗했다. 하지만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50년을 함께한 그 서랍장. 개소식이 시작되었다. 안중우 구청장이 인사말을 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공동체 전체의 사랑으로 확산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이정희가 무대에 올랐다. 은혜건강센터는 정은숙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합니다. 돈이 없어도,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께서 50년 동안 하신 일이었습니다. 박민호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 센터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정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임을. 마지막으로 정은숙이 무대에 올랐다. 78살의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제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센터 내부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빛이 될 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것입니다. 정은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계속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센터 밖에서는 315개의 등불이 다시 한번 켜졌다. 밤하늘 아래 그 등불들은 마치 별처럼 빛났다. 정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50년 전 처음 약국 문을 열었던 그날처럼 가슴이 뜨거웠다. 개소식이 끝난 후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70이 넘은 할머니였다. 그녀는 가난했고 보험도 없었다.
정은숙은 그녀를 직접 진찰실로 안내했다.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할머니는 무릎을 가리켰다. 무릎이 아파서. 그런데 전 돈이 없어요. 정은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모두가 할머니를 돌볼 거예요. 그 순간, 정은숙은 깨달았다. 자신의 일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50년의 사랑이 이제는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것을. 한 달 후, 은혜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5명의 학생이 단상에 올랐다. 모두 가난하지만 약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었다. 정은숙이 한 명씩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여러분은 미래의 약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정은숙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 한 학생, 20살의 박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정은숙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너는 이미 시작했어. 그 마음만 있으면 돼. 1년 후, 은혜건강센터는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건강검진을 받고, 상담받고, 약을 받았다. 모두 무료였다. 센터는 복례동 주민들의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었다. 정은숙은 여전히 매일 센터에 나왔다. 비록 직접 진료하지는 않았지만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약사들에게 조언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센터의 정신이었다. 어느 날 정은숙은 옛 약국 서랍장 앞에 섰다. 315개의 봉투가 있던 그 서랍은 이제 비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봉투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은혜건강센터에서 도움받은 사람들의 감사 편지였다. 정은숙은 봉투 하나를 꺼내 읽었다. 정은숙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수술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은숙은 미소 지었다. 사랑은 이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그 사랑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었다. 이틀 후, 정은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80살의 나이였다. 그녀는 은혜건강센터 2층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떠났다.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장례식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복례동 주민들, 센터를 이용했던 환자들, 장학생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 모두가 정은숙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정사진 속 정은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따뜻한 미소를 띤 모습. 그 모습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이정희가 추도사를 읽었다. 정은숙 선생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드러내지 않는 것, 조건 없이 주는 것,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임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선생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건강센터에, 장학재단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씩 등불을 들었다. 315개가 아니라 5,000개가 넘는 등불. 그 등불들이 밤하늘을 밝혔다. 마치 정은숙의 사랑이 세상을 밝히듯. 은혜건강센터는 계속 운영되었다. 정은숙이 없어도 그녀의 정신은 살아있었다. 젊은 약사들이 환자를 맞이했고 장학생들이 꿈을 키웠다. 사랑은 이어졌다. 10년 후 은혜건강센터 앞에는 또 하나의 명판이 세워졌다. 이 센터를 통해 3만 명이 도움받았습니다. 이것은 정은숙 선생님의 사랑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정은숙의 사랑은 영원히 빛났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